오늘은 제2주차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궁중재래악과 풍류음악에서 연주되는 타악기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민속음악의 타악기를 살펴보고 전통악기를 개량한 악기 또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음악은 무속음악과 그 음악적 뿌리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식 음악 또한 민속음악과 무속음악에 모체를 두고 있습니다. 민속음악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물놀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타악기 4종류의 사물이 있는데요. 장구, 북, 징, 꽹과리입니다. 먼저 장구와 징은 궁중음악에서부터 민속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는 악기고요. 북은 판소리의 반주 악기면서도 풍물놀이에서도 사용되는 타악기입니다. 그리고 꽹과리는 풍물놀이와 무속음악에서 연주되는 민속 타악기입니다. 이들 사물 타악기는 풍물놀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풍물놀이는 사물 타악기를 중심으로 해서 춤, 놀이, 행렬이 이루어지는 종합 공연 예술입니다. 그러면 풍물놀이 잠시 감상해 보시죠. 짧은 영상이었지만 관악기 태평소의 쭉 뻗는 소리를 배경으로 풍물놀이를 이끄는 연행자의 연주와 춤이 무대 공간을 꽉 채웠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구는 지난 시간에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궁중음악, 풍류음악, 그리고 민속음악과 무속음악 모두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타악기입니다. 그러나 음악 갈래 혹은 지역에 따라 그 크기, 모양, 가죽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서 각기 음악과 지역의 정서적 표현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낮고 무거운 음향, 부드럽지만 높은 음향, 날카롭게 쏘는 음향 등 장구 소리가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악기들과 함께 연주되는지 혹은 어떤 음악에서 사용되는지에 따라 장구의 종류는 달라집니다. 특히 연주법에 있어서 궁중음악이나 민속음악에서는 왼쪽 북편을 손으로 연주하는 반면에 야외의 열린 공간에서 연주되는 풍물놀이 농악에서의 장구는 왼손 궁체로 북편을 치고 궁체가 오른편과 왼편을 오고 갑니다. 북은 판소리를 반주하는 소리북과 풍물놀이에서 사용되는 풍물북이 있습니다. 소리북은 제1주차 판소리 영상을 보실 때 접하셨을 텐데요. 장단을 연주하면서 전체 극 분위기를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풍물북은 조금 전에 감상하셨던 영상으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징은 장구와 마찬가지로 궁중음악에서부터 무속음악까지 사용되는 악기인데요. 불교음악에서는 농악에서 사용되는 징을 사용하는데 이때는 태징이라고 칭합니다. 장구, 북, 징에 이어 소개할 사물 타악기는 바로 꽹과리입니다. 꽹과리는 징보다 작고 가벼운 금속악기입니다. 풍물놀이에서는 꽹과리 연주자를 상쇠라고 부르는데요. 높고 날카로운 소리와 화려한 리듬으로 악사와 사람들의 대열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징과 꽹과리는 그 크기와 재질, 무게 등에 따라서 소리의 무게와 느낌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또한 지역이나 만드는 장인에 따라서 다양한 징과 꽹과리 종류가 있습니다. 장구, 북, 징, 꽹과리. 굵고 얇은 나무채가 가죽과 쇠를 울리면서 강약을 조절하는 전체 울림은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와 구름과 바람과 벼락이 밀려오고 고요해지는 자연과 신의 섭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풍물놀이에서 시작된 사물놀이를 짧게 감상해 보시겠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북이 2대가 배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속음악 중 동해안 별신굿의 타악기 연주를 들으시겠습니다. 동해안 별신굿에서는 연주자를 칭하는 악사라는 용어 외에 활행이라는 칭호 또한 붙입니다. 활행이는 오랜 세월 동안 굿의 반주를 한 악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연주뿐만 아니라 바라지 또한 하는데요. 바라지는 무당이 부르는 무가 가락을 구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악기 연주와 목소리로 무속의식에 기운을 모으는 것이죠. 다음 영상으로 동해안 별신굿 타악기 연주를 들어보실 텐데요. 전체 타악기 연주를 이끄는 꽹과리 1대, 그리고 장구와 징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꽹가루 2대가 더 첨가됩니다. 사실 동해안 별신굿에서는 음량이 큰 관악기 태평소가 주요한 선율악기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태평소와 같이 연주하면서도 이를 반주할 수 있는 꽹과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꽹과리의 음량과 음색을 강조하기 위해 꽹과리를 1대 이상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소개한 사물 타악기 외에 무속의식에서 무당이 사용하는 요령, 놋그릇, 자바라 등이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무속의식에서 사용되는 무악기를 제주어로 연물이라고 하는데요. 연물에는 울북, 장귀, 대영, 설쇠가 있고 이 외에도 요령과 바랑이 있습니다. 바랑은 자바라 바라의 제주도 방언입니다. 특히 울북과 설쇠는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연주법을 가집니다. 울북은 채로 바구니 위에 세워서 오른편 가죽만 연주하고요. 설쇠는 채 위에 놋그릇으로 된 밥그릇 모양의 악기를 얹어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국 전통악기를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악기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일일이 재료를 다듬고 엮어서 만든 것입니다. 한국 전통음악 연주에 적합하도록 본연의 악기 재료를 소리 울림통과 발음체로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죠. 이러한 전통적인 한국 악기들은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새로운 음악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악계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음향과 기능을 가진 한국 악기를 만들고자 하였고, 결국 20세기 중반부터 악기 개량 사업에 의한 개량 악기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개량 사업을 통해서 단소, 대금, 소금, 피리, 아쟁, 가야금, 거문고 등 주요 악기를 비롯해서 월금과 공우에 대해서도 개량을 시작했지만 실제 음악 연주로 활발하게 사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기존에 시도했던 악기들을 포함하여 태평소, 나각, 나발, 박, 울라, 방향 등 여러 악기를 위한 개량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연주에서는 전통악기가 더 선호되었죠.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러 대금과 피리의 율관, 즉 음높이를 정하는 관이 개량되고
또한 보조키를 달아서 저음역대를 확장한 대피리, 그리고 25연 가야금, 이러한 계량악기들이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계량악기는 전통악기와 함께 한국음악 연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시도가 이루어졌는데요. 전통악기를 그대로 사용하되 룹스테이션을 비롯한 전자음악의 여러 범주,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전체 음향적 효과를 전통음악과 다른 색채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의 호감을 얻게 되는 음향은 구현하게 되지만 동시에 서양권 음악의 경향 안으로 들어가는 측면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악기가 여전히 그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다채로운 음향적 변화는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다고는 봅니다. 제2주차 강의 한국악기의 이해에서는 한국 전통음악의 의미를 드러내는 도구, 악기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우리는 한국악기 분류법을 4종류로 나누어 보고 이후 한국악기를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계량악기의 현황을 통해 한국악기와 그 음향에 관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 또한 가졌습니다. 악기의 특성이 음악의 억양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음악의 억양이 그에 맞는 악기를 고안하게 이끌었는지 악기와 음악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그 선호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음악의 의미를 소리로 표현하기 위한 매개체가 악기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이와 함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음악의 내용과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통음악의 연주법은 악기 재료 본연의 소리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악기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바는 단지 음을 소리내는 것만이 아니라 소리의 이전과 이후를 섬세하게 표현하는 연주법이 한국 전통음악의 특징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음을 소리낸 뒤 아랫방향으로 음을 흔드는 농음, 음을 소리낸 뒤 윗방향으로 음을 흔드는 농음, 굵은 농음, 얇은 농음, 얇은 농음에서 굵은 농음으로 변화하는 것, 그 반대로 변화하는 것. 음을 소리낸 이후 소리를 내리거나 소리를 끌어올려서 음을 내는 퇴성과 같은 것. 음을 소리낸 이후 소리를 올리거나 소리를 밀어 올려서 음을 내는 추성. 그리고 여러 장식음은 물론 음과 음 사이에 미분음을 활용하는 것. 이들 연주법은 연주자의 손과 호흡 그리고 기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법은 음악의 목적과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한국 전통음악의 특징입니다. 한국 악기는 전통음악의 목적과 의미를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악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음악에 관해 좀 더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2주차 강의는 앞으로 이어질 강의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국 전통음악을 이해하는 과정은 그 음악이 걸어온 길을 함께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이 걷는 길에 안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2주차 강의 한국악기의 이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작곡전공 교수 윤혜진이었습니다.